그럼 탐구는 어떻게 고르는 게 좋을까요? 안 그래도 제가 그 얘기를 하려고 여기 왔는데 일단 가장 기본이 되는 건 살펴보는 거예요. 일단 가장 기본이 되는 건 모집 요강을 살펴보는 거예요. 특히 이과는 가산점을 준다거나 필수로 지정한 과목이 있다거나 아니면 조합이 불가한 과목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기본 지원 조건은 확인을 하시는 게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탐구를 고르는 방법은 많은 학생들이 하는 과목을 고르는 겁니다. 그러면 피 볼 일은 없어요. 현행 수능은 상대평가제죠. 응시하는 학생 수가 많을수록 내가 실력과 무관하게 점수를 후려치기 당하는 일이 아무래도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응시 인원이 많다는 건 사실 다양한 점수대 학생들이 많이 분포한다는 뜻이죠. 예를 들어서 사탐에서 특정 과목은 15만 명이 응시를 하고 특정 과목은 10,000명만 응시를 한다. 그럼 이 10,000명은 매니아층일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점수 분포를 고려해서라도 많은 학생들이 보는 과목이 유리하겠죠. 이 방법이 제일 유용한 건 아무 과목에도 흥미가 없다 하는 무난무난한 취향을 가진 학생들은 일단 응시자 수를 보고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사탐, 과탐에서 어떤 과목을 학생들이 많이 고를까요? 제가 실제로 17학년도부터 21학년도까지 5개년의 데이터를 가지고 와봤습니다. 사탐은 5년 연속 고정입니다. 1위는 생윤이고 2위가 사문, 3위가 한국지리 이렇게 고정픽이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이 세 과목 같은 경우는 그냥 고르는 애들이 많아요. 쉽게 말해서 매니아층이 별로 없죠. 반대로 사탐은 피해야 할 과목이 뚜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 세계사나 세계지리는 그냥 고르는 애들은 없겠죠. 다들 이제 취향이 뚜렷해서 고르는 학생들이 많을 텐데 그만큼 응시자 수도 조금 적고 시험 난이도를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실제로 내가 세계사나 세계지리를 마스터해서 만점을 받더라도 막상 100분위는 잘 안 나올 위험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번 수능을 살펴보면 사회문화는 다 맞으면 100분위 100, 생유는 98이 나오는데 세계지리는 몇이 나왔을까요? 93밖에 안 나왔습니다. 다 맞아 놓고 점수는 후려치기 당하는 거예요. 웬만하면 응시자 수가 많은 사문, 생윤, 한지 중에 고르고 뚜렷하게 잘하는 과목이 있다거나 엄청난 흥미가 있을 경우에만 나머지 하나를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과탐을 볼 텐데 사탐이랑 과탐은 아예 접근하는 마음가짐이 달라야 돼요. 과탐의 반영비가 일반적으로 사탐보다 훨씬 높습니다. 이과 학생들한테 과탐이 훨씬 더 중요한 거죠. 지난 5년간 응시자 수를 봤을 때 18, 19, 20학년도의 순위가 지구과학원이 1위, 생명과학원이 2위, 그 다음 화학원이 3위를 차지했습니다. 근데 21학년도 수능에 1, 2위가 살짝 바뀌었어요. 이번에는 생명과학원이 1등을 했고 지구과학원이 2등으로 떨어졌는데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일단 지구과학원의 범위가 조금 더 많아졌고 그리고 생원에 되게 어려운 파트가 있어요. 유전의 연관 파트라는 게 있는데 그게 2로 빠졌습니다. 그래서 생원을 응시하는 학생 수가 조금 더 늘었죠. 과탐은 기본적으로 지원이랑 생원을 하는 게 맞아요. 예외적으로 나는 생원이 되게 안 맞는다. 나는 유전이 안 풀린다. 나는 지구과학이 너무 안 맞는다 할 때에만 다른 과목을 고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탐보다 과탐에서 유불리가 훨씬 더 크게 갈리는 경향을 보이고 있기 때문인데요. 물리는 그런 학생들이 보면 좋다. 나는 수학을 특출나게 잘한다 하는 학생들은 골라봐도 괜찮고 화학은 아무래도 시험 현장에서 실수하기가 쉽기 때문에 나는 되게 꼼꼼하다. 계산 실수를 잘 안 한다 하는 학생들이 골라주면 좋고 여기 다 해당이 안 되는 나는 일반적인 이과 학생이다 할 경우에는 생명이랑 지구과학을 골라야 후회하는 일이 없을 겁니다. 자, 다음으로 탐구를 고르는 두 번째 방법은 내신 과목과 똑같은 과목 고르기입니다. 고3이 되면 생각보다 굉장히 바빠요. 중간 봐야 돼, 기말 봐야 돼, 수능평가해야 돼, 되게 바쁘죠. 근데 탐구 과목마저 내신이랑 수능 과목을 따로 준비를 해야 된다면 시간적으로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가 있습니다. 내신 과목과 똑같은 과목을 고른다면 일단 시간 부담을 굉장히 크게 줄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내신 공부를 하면서 탄탄하게 다진 기본기를 활용해서 수능 공부를 조금 더 심화해서 할 수가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3학년 과목과 똑같은 탐구를 고르면 좋긴 한데 예외가 있어요. 일단 나는 정시러다. 그러면 내신 공부를 안 하겠죠? 그런 친구들은 전혀 신경 쓸 필요 없이 본인에게 유리한 과목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과 친구들은 사실 크게 해당되진 않아요. 왜냐면 3학년 때는 2 과목을 듣죠, 내신에서. 수능은 대부분 1 과목을 볼 거예요. 어차피 불일치하기 때문에 이과 학생들은 본인의 곤조에 맞게 과탐을 공부하시면 됩니다. 3학년 때 학교에서 하는 거 두 개를 선택하면 안 돼요.
근데 이거는 경우에 따라 조금 다를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이과야. 근데 3학년 내신을 물투, 생투 이렇게 한대요. 물투, 생투 볼 거예요, 수능에서? 그건 아니잖아요. 기본적으로 내가 고르고자 하는 과목 후보 중에 3학년 내신에 있으면 그거를 일치시키면 되는데 나는 수능에서 볼 과목이 이건데 아예 생판 다른 과목을 내신에서 한다고 그걸 공부할 필요는 없죠. 그러면 도대체 이 탐구 과목을 언제 시작해야 되나요? 라고 질문하는 유클 친구들이 많을 것 같아요. 문과 같은 경우는 난 머리가 진짜 좋다 할 경우에는 수능 한 달 반 전에 해도 돼요. 물론 다른 과목이 완성형일 경우에 추천하는 방법은 아니죠. 제 생각에는 문과는 고3 1학기가 끝난 여름방학쯤에 시작해도 뭐 늦지는 할 수는 있어요. 가능은 해요. 일반적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고3 1학기가 끝난 여름방학 때 시작하는 게 마지노선이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가장 마음이 편한 건 아무래도 고3 시작할 때 공부를 하면 좋겠죠. 나 고2 때 이 과목 마스터했으니까 끌고 가겠다 이런 생각은 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고2 때 공부한 거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자기한테 유리한 거 고3 때 새로 시작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과의 경우는 얘기가 조금 달라요. 이과는 솔직히 양심상 고2 겨울방학쯤에는 이렇게 쓸 개념을 좀 훑어놔야 수능 때까지 장기 레이스를 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팁을 드리자면 선택 과목에 들어갈 때 약간 간을 보면 좋긴 해요. 이게 영역별로 킬러 파트가 정해져 있어요. 사무는 표풀이, 뭐 정법은 선거 문제, 뭐 생명은 유전, 화학은 반응식 이렇게 정해져 있죠. 2학년 겨울방학쯤에 대강 한번 풀어보는 거예요. 이 정도면 내가 할 수 있겠다 하면 그 길을 쭉 파시면 되고 이거는 내가 죽어도 마스터하지 못할 것 같다 하는 경우에는 다른 파트를 고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나중에 바꾸기에는 약간 위험할 수가 있어서 미리 한번 꼭 간을 보십시오. 자, 지금까지 탐구에 적용되는 백분위 그리고 변환 표준 점수와 이를 바탕으로 똑똑하게 탐구를 고르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나의 흥미나 공부법, 학습 진도 등을 잘 고려해서 똑똑하게 탐구 과목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특히 22학년도 수능 보는 우리 고3 친구들 여러분은 영상 보는데 마냥 막 웃음만 나오진 않았을 거예요. 그죠? 이제 여러분이 영상 올라가는 시점에도 탐구를 고르는 약간 막차의 시기니까 영상 잘 보시고 마지막으로 한번 고민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영상을 통해 탐구 다 맞고도 의대 떨어지는 친구들은 없길 바라면서 다음에는 더 유익한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구독하고 대학 가자. 안녕! 안녕! 그래서 오늘은 탐구 과목을 어떻게 선택해야 수능에서 유리한 점수를 받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 재생.